SPH 데이터 컨설팅 팀의 김도환 전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지도학습을 통한 스타벅스 DT 입지 점수에 대한 포스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여러 군집으로 스타벅스를 나눴습니다. 1군집에 속한 군집이 가장 최상의 군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은 그런 군집별로 어떠한 입지 점수를 갖느냐를 저희는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비지도 학습이 아닌 오늘 소개해드릴 지도 학습을 거쳐서 그런 점수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머신러닝 지도 학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도 학습은 비지도 학습과 달리 명확하게 학습해야 할 정답이 있습니다. 타겟 혹은 종속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동인구나 아파트 세대수, 대기업 정보, 이런 피처 데이터들이 주어지는데, 이게 주어졌을 때 얘는 이 정답을 출력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정답이 학습 시에 함께 주어집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이런 다양한 주변의 피처들을 입력으로 받은 뒤 입지 점수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타겟을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타벅스 DT 입지 점수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입지 점수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또 설명드릴 건데, 이 타겟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떠한 로직을 가지고 선택한 과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각 스타벅스 DT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임의로 네 분류로 나눴는데, 관광지, IC 근처 사업자 아파트, 각각 이런 특징이 있는 DT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동인구, 아파트 세대수, 대기업 정보,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별로 분리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낸다고 저희는 실험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분류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경주 보물로가 있어서 그곳에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DT에서 잠깐 쉬어가기도 하죠. 또 유명 관광지 근처가 아니더라도 리버사이드 팔당 DT점, 이런 데를 관광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피처들과 타겟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선정한 타겟 변수 후보로는 리뷰 점수를 토대로 만든 라벨, 그 다음에 6개월 영수증 개수를 기반으로 한 타겟 변수, 그 다음에 공시지가 3년치 상승률 평균, 그 다음에 공시지가 3년치 평균, 이렇게 총 4가지 타겟 변수를 잡았습니다. 이 변수들과 저희가 입력될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그 값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토대로 어떠한 타겟 변수가 입력 데이터와 가장 관련이 깊은지를 저희는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표와 같이 종속 변수에 따라서 피처 상관계수를 비교한 게 나타나는데, 이 주황색이 특정한 상관계수가 0.2 이상인 상관계수의 개수, 숫자를 의미하고요. 55개고 얘는 3년 상승률 평균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그 상관계수는 0.51 값을, 최대값은 0.76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라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0.2 이상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피처의 개수가 10개밖에 안 되고 그 10개의 평균은 0.24, 되게 작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기껏해야 0.38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그 입력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깊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모델링 하기에 그만큼 나중에 추후에 인과관계로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타겟 변수를 삼는 게 유리하겠죠. 저희도 그런 전략을 취해서 여기에서는 공시지가 3년치 상승률 평균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10가지 정도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 기법을 활용해서 관광지 데이터만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관련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모델에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가 핵심적인 저희가 알고자 하는 바겠죠. 스텝와이즈 리니어라는 모델을 썼는데 이 모델은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개수가 양수일 경우에는 그 개수랑 저희가 목표로 하는 타겟 변수가 비례한다는 얘기겠고, 그 개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오히려 반비례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수요일 유동인구는 관광지에서 스타벅스 디티를 입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광지에서 수요일 인구가 좀 많으면은 스타벅스 디티점은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반대로 수 킬로미터 내 주요 기업 수는 보시는 대로 관광지에 스타벅스 DT를 입점하기에는 영향력이 매우 적은 결과값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정확도와 모델 선택 차트입니다. X축에 있는 이 값들은 에러를 의미하는데요. MS는 민 스퀘어의 에러를 의미하고 RMS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 MA는 민 앱솔루트 에러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가장 에러가 적은 값은 스텝와이즈 리니어로, 여기에서 10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기에 이 모델에 대한 성능으로 피처의 임포턴스를 설명드렸습니다. 또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를수록 이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구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규 분포와 유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 근처를 보면은 IC 근처는 IC 진입로에 위치하여 있거나 고속도로 근처에 지리적으로 아파트 쪽으로 입구로 향하지 않고 고속도로 쪽으로 출입구가 향한 지점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스타벅스 DT들은 라벨 상관계수를 시각화하니까 여러가지 피처들이 상관계수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솔팅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것들의 개수랑 평균값, 그 다음에 최대값을 각각 뽑아보면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공시지가 3년치 평균이 타겟 변수로서 가장 유의미한 변수를 나타내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나온 가장 최적의 모델은 아다부스트로 앙상블 모델 중에 하나죠. 그 모델에서는 결과를 보면은 IC 근처에는 주요 기업 개수가 많을수록 스타벅스 DT 입점에 유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인근에 스타벅스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매출 상승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 교통량이 많을수록 IC 근처에 스타벅스 DT 입점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체인데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기업 캠퍼스나 사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고 회사원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한 DT점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체에서도 위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체 근처 스타벅스 DT의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고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며 인근에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을수록 매출 성장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비지도 학습에서 군집별로 나누고 1군집이 약간 프리미엄 군집으로서 높은 가치를 띠는 좋은 입지 조건이었는데요. 그 1군집에 속했던 스타벅스 광주 신세계 DT점 또한 사업체로 분리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나타난 요 특징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스파이더 차트로 나타내 보면은 아파트 매매가 상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평균적으로 스타벅스 DT점들보다 굉장히 높은 변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A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변에 IC 근처 및 고속도로 진입로가 없고 유명 관광지가 위치하지 않고 크고 작은 산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반면에 주변에 아파트 및 거주 주택들이 많은 곳으로 여기에서도 종속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관련된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지 않고 6개월 네이버 영수증 개수를 종속 변수로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1대 그룹 자체가 이미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좀 높아서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역량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네이버 영수증 개수를 종속 변수로 선택했습니다. 이를 보시면 9개의 다른 입점 변수들이 네이버 영수증 개수 결과값에 평균적으로 26% 영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전에 1군집에서 아파트로 분류된 스타벅스 DT점이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송파 나루역 DT와 광주 상무 DT, 온천장역 DT인데요. 이는 아파트 근처로 분류된 평균 스타벅스 DT점 차트에 비해서 모든 특징들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선 1군집이 되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저희의 추론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중요한 입지 변수는 2km 내 주요 기업 개수, 3시에서 6시 사이의 유동인구수, 오픈일 지난 날짜, 그 다음에 아파트 거리, 그 다음에 새벽 6시에서 9시에 유동인구수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스타벅스 DT 입지 점수를 예측해봤는데요. 임의로 전주 지역에 미래 전주 만성 DT라고 하는 이런 지역을 하나 선점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선점을 했냐면 국민연금공단과 밀접해 있고 주변의 산업단지들이 다수 분포하는 곳이어서 사업체 인근으로 분류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 지역을 선택했고요. 또는 호남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IC 인근으로도 분류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저희가 미래에 예측할 만한 좋은 입지 조건이라고 선점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한 입지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시지가에 기반한 입지 점수가 이 하늘색으로 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전체 IC 인근으로 분류된 DT점들의 분포인데 거기에서 미래전주 완성 DT는 빨간 점선으로 평균보다 살짝 낮아 보이는 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IC 인근으로 분류됐을 때고요. 사업체 인근으로 분류된 DT점의 타겟 분포는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미래전수완성 DT가 가지는 입지 점수는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형태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저희는 모델링 예측을 하고 그 예측값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측값이 평균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전주시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땅값 자체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는 싼 편이라 전주 시내에서 미래 전주 만성 DT가 얼마만큼의 입지 점수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전주에 위치한 DT점의 평균보다는 저희가 예측한 미래 전주 만성 DT 공시지가 예측 범위가 평균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위치에 기반해서 평균과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점수와 예측 결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0과 200 사이에 입지 점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예측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분류 모델은 현재 대비 189% 상승한 값을 예측했고 IC 분류 모델은 295%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42%가량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주 지역 내에서 현재의 시점과 비교했을 때 전주 만성의 스타벅스 DT를 입지하는 것은 괜찮은 투자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SPH 데이터 컨설팅 팀은 스타벅스 DT점의 유동인구와 교통량, 공시지가 및 DT점의 입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조합해서 머신러닝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내 봤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타겟 변수가 정확한 매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출 데이터라든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들이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돼서 컨설팅 자체도 더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DT에 관련된 입지 조건 분석을 했지만 이게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호텔점이라든가 올리브영이라든가 여러 입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세미나나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은 저희 데이터 컨설팅 팀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